안녕하십니까. 자유시민TV 박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를 크게 들썩거렸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있었다면 조국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특별감찰관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들까지 감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사모펀드, 즉 조국펀드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시행되지 않았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2018년자를 보면은 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패싱,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2개월째 됐는데 계속 특별감찰관 제도가 개점 휴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인척 감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친인척 감시를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기에도 의혹이 제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거기에서 저가항공사에 취직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자신이 부패할 경우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조국에게 감찰을 맡긴 것은 무엇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생선들을 다 먹고 그러겠죠. 좋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을 정작 고양이가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인척 감시를 맡긴 것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첫째,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조 장관 일가는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바지 사장에게 투자 운용을 지시하고 또 펀드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이면 합의로 적자를 보전받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일가는 코링크 사모펀드인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1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P 플러스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전력이 없는 이 회사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주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 사업인 웰스 CNT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웰스 CNT는 44개 지자체에 177건이나 수주를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 펀드 투자 부분을 우회 상장하는데 악용을 했습니다. 예컨대 WFM이라고 여기다 투자를 해서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정부의 중점 과제 사업이었던 2차 전지 사업을 끌어놓고 공시를 한 뒤 주가 뻥튀기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직위를 남용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사실 조국 이 가족은 그 직책을 악용해서 이익을 편취한 그들만의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 교수직을 이용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찰 수사로부터 밝혀지겠지만 인턴 예정 증명서나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이 위조되었다는 정황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정경심도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가 바로 조국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부부
또 그 직책을 어떤 식으로 악용했었냐 하면 경남 그 마산 창원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이 웅동학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동생 부부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실제적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그런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 학교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20억을 받고 또 동남은행에서 30억 그리고 동남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에 또 5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어떤 분은 인테리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비용을 받지 못하여서 폭삭 망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떤 음습한 경로를 통해서 조국 일가의 다른 재산으로 빼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융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은 현재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법원은 조국 부부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요. 1908년에 개광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요. 웅동고등국민학교로 다시 설립이 되었습니다. 쭉 그 몇십 년간 운영을 해오다가 학교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1985년에 조변현이라고 조국 민정수석의 아버지죠. 이 사람의 1억 원짜리 기부를 받고 이 사람을 이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조변현 씨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가족의 그 사유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이사장직을 가족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사직을 이용을 해서 웅동학원을 사유화했다는 것은 조국 가족이 직책을 악용해서 이익 편취를 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이 보이콧의 결과가 바로 민정수석이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이 결혼된 때에는 결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8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석수 특별감찰위원장을 해임을 하고 나서 즉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때는 탄핵 파동도 쭉 있었던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때는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그런 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야당이 추천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찰관이 범죄 사실을 밝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찰을 받기 싫다. 남들을 수사하고 감찰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이지만 자기는 수사와 감찰을 받기 싫다. 이런 것이죠. 이런 모습은 조국 이 법무시 장관이 그 검찰 수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를 했던 정황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영향을 끼쳤던 그 조국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그에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2019년 3월 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조국을 지켜라 라는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크게 이 특별감찰관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공수처와 협상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비쳤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안 해주면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한다고요? 그거는 지난 2년 동안 조국 민정수석이 사모펀드를 만들고 운영해 나왔던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공수처를 해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요? 그것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다름 아닙니다.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어떻게 탄생했었습니까? 그것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그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전 시기에 직전 이명박 대통령 때 형님 관련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한 형님 관련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 아들들 문제라든지 김영삼 대통령 때 또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참으로 권력자와 대통령한테는 편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분이 검찰 출신입니다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날 임명이 됐는데 2016년 7월 22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특감을 개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불편했던지 어떤지 하여간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여했는지 어땠는지 과정은 모르지만 8월 16일에 MBC가 이석수 조선일보 사이에 문자가 오고 갔다. 따라서 이 감찰 결과를 대외에 노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보안 의무를 어겼다라고 해서 이석수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18일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검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편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지 바로 며칠 후 2016년 8월 29일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를 제출합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22일 날 미르재단, K스포츠 관련 청와대 연루설 등에 대해서 내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9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제출했던 것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물론 아픈 당사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이런 꼴을 자기가 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특별감찰관보다는 자신의 신뢰하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다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문다혜 일가족, 대통령 딸이죠. 태국 이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부를 한 문준용 씨가 갑자기 컴퓨터 전문가가 돼서 컴퓨터 코딩 수업용품을 여러 학교에 납품을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자체도 자기 직책을 악용해서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대통령 아들, 딸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됩니다.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전례가 있느냐? 네, 전례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제가 마련된 이후에 만들어진 개별특검, 박근혜 최순실 사건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이 선정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가동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대통령 주변부터 우선 정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었더라면 조국 가족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권력형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적발이 되었다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는 그런 일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특별감찰관은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